예,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 이어서 이제 아까 그 봤던 get output media file에 대한 관련된 내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한 줄짜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스템에 여러분들 SD카드 부분에 보시면은 즉 폰에 있는 SD카드가 있고 추가 장착 SD카드가 있을 텐데, 폰에 있는 SD카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get external storage public directory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찾아오면요, 기본적으로 pictures라는 디렉토리를 찾아줍니다. 그 디렉토리를 가지고 와서 파일, 자, 리눅스 쪽에서는 디렉토리도 파일로 바라보죠. 즉 폴더도 파일로 바라봅니다. 운영체제 관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스토리지 디렉토리를 찾아내고요. 즉 여기서 설명해 놓기를, 이 위치는 생성된 이미지를 응용 프로그램 간에 공유하고 앱을 제거한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유지하려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environment 클래스의 get external storage st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자, 즉 SD카드 마운트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원래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겠죠. 근데 일단은 다 잘 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만약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디렉토리가 없으면은 그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게 실패가 된 것이죠. 여기서는 샘플에서는요, 여기다가 추가로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 부분은 그 pictures 폴더 밑에,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추가 디렉토리를 만들 때, 그걸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여기 mkdir 나오죠.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디렉토리 만들었을 때 실패하면 이 코드가 동작할 거고요. 실패 안 하고 우리는 기본 picture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널 문자 줬고요. 빈 문자를 줬고, 자, 미디어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문자열로 타임스탬프라고 해놓고요. simple date format 년,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포맷을 잡아서 데이트 타입의 생성자를 주면서 미디어 파일 이름을 만듭니다. 자, 확장자는 아직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전달할 때 이 타입을 미디어 타입 이미지로 줬죠. 그러니까 미디어 타입 이미지, 만약에 비디오로 주면 비디오 파일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일 때 new하고 파일 객체를 여기서 만듭니다. 보니까 미디어 스토리지 디렉토리 .get path 경로를 읽어오고요. 파일 세퍼레이터 구분자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 한 뒤에 타임스탬프 위에서 만든 파일 이름, 시간, 시분, 초를 적용한 이름 뒤에 확장자로 .jpg, 만약에 비디오면은 .mp4라는 이름을 주어서 파일을 만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없으면 리턴 널을 해줄 거고요. 잘 만들어지면 널은 안 돌아갈 테니까 맨 마지막에 미디어 파일이 반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앞선 코드로 다시 가보면은 미디어 파일이 여기서 반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파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열고, 쓰고, 비우고, 닫고,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플러시는 안 해도 파일 기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파일 버퍼를 비워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구현을 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코드로 잠깐 가서요. 그쪽에서 일단 무조건 널 하면 안 되겠죠.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자, 아래쪽에 우리 개발자 사이트에 가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어디가 있냐, 미디어 저장, 파일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일 저장 파트에 가 보시면요,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복사해서 좀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상수로 필요한 부분, 요 부분이요. 자, 타입 이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멤버에다가 요 두 부분 필요할 거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 봅시다. URI 세이빙 하는 건 우리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get output media file 요 메소드는 아까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요 부분이 있죠.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pictures 공간, 디렉터리 pictures 밑에 my camera 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위치에다가 파일을 생성하도록 코드를 해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빈 문자열로 했기 때문에 그냥 pictures 폴더에다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pictures 폴더 가져오는 요 코드까지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 상수 값이요. 복사하셔서 우리 메인 액티비티의 멤버 영역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안 지웠었네요. 지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요걸 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get 하는 부분에서 뭐 주석까지 다 가져와 볼까요? 요 부분 복사하시고요. 우리 아래 만들었던 함수에서 요 영역에다가 요걸 붙여 넣기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get output media 파일에서 왜 만들고 위치 있는지 보고 디렉토리 만들었는지 보고 미디어 파일 만들고 미디어 파일 반환해주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child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안 쓰려고 지웠어요. 즉 여러분도 제가 지우면은 그냥 pictures 폴더에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렉토리 안 만들고요. 차일드 디렉토리 안 쓰고 픽처 디렉토리 그대로 가져와서 디렉토리 위치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분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보면 fail to create 디렉토리 생성 실패라는 말 나올 거고요. 주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석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번역해 놓은 그 요쪽 아래쪽에 있는 요 PDF 파일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것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미디어 파일을 지정하는 부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사진이 찍혀요. 찍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자, 아웃풋으로 열려고 할 때, 아웃풋 스트림을 열려고 할 때 해당 파일 없음으로 빠져나와요. 지금까지 코드를 사용하신다라면. 이게 이유가 안드로이드 10 버전에서부터 SD카드에 미디어 파일 접근하는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미디어 파일, 이건 부연 설명입니다. 미디어 파일 저장 위치 확인하는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거 설명드린 거고요. 기본 디렉토리, 픽처 디렉토리 찾는 거고요. 참고 문구는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environment의 get external storage public 디렉토리는 안드로이드 2.2 레벨 8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만약에 이 8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external storage 디렉토리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최근 폰 같은 경우에는 2.2 버전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씁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10 이상, 즉 11 베타 버전이 벌써 나왔는데 10 이상에서의 저장소 접근이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업데이트 돼서 원래 앱이 가지고 있는, 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앱에 해당되는 내부 폴더들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가하지 않는데, 이것 말고 SD카드 영역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 놓기를 SD카드에 접근하는 방법의 변경,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만 허용하겠다 라고 변화를 줬습니다. 아주 귀찮아진 거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코틀린 때문에 자꾸 변화를 주는 것이다. 즉, 코틀린으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코틀린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코틀린은 또 동일하게 언어적인 측면만 살짝 문법적인 측면만 배우시면은 나머지 사용법은 개발자 사이트 통해서 봐왔듯이 대동소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언어를 새로 하나 더 배워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개발되는 언어, 새로운 언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컨텐트 프로바이더 바로 접근해서 쓰려면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직접 접근을 원하는 경우에 매니페스트 파일에 속성을 변경해 주시면요, 이 10 버전 이상에서도 컨텐트 프로바이더 안 쓰고 미디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한 접근은 추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도 역시 10일 이상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시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관련 정보는 아래쪽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그 설정, 임시 접근 안드로이드에 리퀘스트 리가시 익스터널 스토리지 2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요, 이 파일을 못 찾는다라는 설명은, 오류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이 문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요, 복사를 하셔서, 아니면 직접 타이핑 하시는데, 여러분들 매니페스트 파일에서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요 부분입니다. 작성 제가 수정 안 했네요. 자, 어플리케이션의 속성 중에 요 부분이요, 리퀘스트 리가시 익스터널 스토리지. 리가시라는 것은 뭐 유산, 자산 뭐 이런 거로도 볼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낡은 것들, 오래된 것들, 이런 것을 말하죠. 즉, 오래된 스토리지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네, true라고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해주시면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이 될 겁니다. 파일 not found로 인해서 파일 사진이 안 찍히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교재에도 없습니다. 최근 교재까지 다 찾아보셔도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개발자 사이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확인을 해 볼까요?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해 놓은 거요, 이 부분 링크를 한번 가보면요, 링크를 한번 띵 이동해 볼까요? 가보시면은, 야, 열려라. 네. 네, 왜 안 나와? 예. 자, 보면은, 안드로이드 11의 저장소 업데이트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장소에 접근할 때는 10버전까지는 속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11을 타겟팅으로 하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면 얘는 이 플래그는 무시된다, 못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환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모든 파일에 액세스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문서에 액세스 제한을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사이드적인 얘기이긴 했지만 우리 파일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어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이 부분 리퀘스트 리가시 익스터널 스토리지 속성에 true 값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현재로서는 파일 저장이 사진 저장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카메라 펑션 부분인데요. 이제 펑션 부분을 가기 전에 제가 사진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 얘부터 보고 시작을 하죠. 왜 펑션이 필요한지. 지금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요, 미리 보기도 그렇고 미리 보기를 할 때부터 좀 이상한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초점이 안 맞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확인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지금 그 개발자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11 베타 버전의 출시 행사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글 나온 건데, 이걸 모니터를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서 우리가 만들던 앱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요, 특정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화면을 촬영한 것인데, 베타 버전 출시 행사 전부 다 포커스가 맞는 것이죠.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기능이 제공이 돼요. 이것 이외에도 카메라 프레쉬를 키워라, 카메라 촬영에서 줌인 기능, 줌아웃 기능을 구현하겠다, 뭐 얼굴 인식 기능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펑션으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시고, 아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앱을 만드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그거 누가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 그래서 카메라 펑션스라고 해서 보시면요, 카메라의 기능, 즉 앱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앱에서 카메라 기능을 쓸 때 그 카메라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제어를 제공한다. 자, 보면 사진의 형식 또는 플래시 모드, 초점 설정, 줌인, 줌아웃 등등에 해당되는 것을 기능으로 제공을 한다. 기본 기능이에요. 카메라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래서 카메라의 파라미터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고 세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인 카메라 기능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나타냈습니다. 요건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것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별게 다 있죠. 얼굴 인식, 측정 영역, 초점 영역, 화이트 밸런스, 뭐 기타 등등, 뭐 줌인도 있고요, 줌도 있고, 포커스 거리도 있고요, 예, 플래시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JPG 압축 정도, 예, 그리고 사진 형식, 그리고 픽셀 크기 등등의 다양한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카메라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것만 봐도 카메라 1 클래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카메라 2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현재는 카메라 1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1을 보면은요, 자, 이러한 기능들이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펑션이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지원 기기의 기능의 가용성,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카메라 앱을 만들 건데 거기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인가? 를 봐야겠죠. 뭐 광학줌을 제공하는지, 아니면은 실제 논리적인 줌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 광학줌은 여기서 카메라 1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카메라 기능 부분입니다. 이것도 개발자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능의 가용성을 확인하자.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기기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즉 카메라 그 기능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그게 지원을 안 하면 이런 기능 지원 안 해 라고 해서 대응해 줘야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지원의 수준 또는 옵션의 차이가 존재한다. 카메라 기능을 갖는 앱을 만들 때 지원 기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기능 미지원 기기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코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코드를 작업하기 위해서 카메라 클래스의 파라미터 객체 인스턴스를 획득하고요. 얻어내고 관련 메소드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기능을 설정할 때. 자, 보면은 메소드는 일단 파라미터를 얻어오려면 카메라 클래스에 있는 get parameters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파라미터 객체를 얻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기능 및 상수를 정의한 객체입니다. 자, 이 상수 값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문자열로 정의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메소드들 중에서도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도, 즉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 메소드입니다. 적어드릴까요? 이것도 적는 혼돈에 좀 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메소드는 파라미터에 정의된 기능 관련 확인 메소드, 즉 너 줌인 줌아웃 되니, 오토 포커싱 되니, 플래시 기능 되니, 안 되니, 자, 그럼 포커스를 세팅할게, 뭐 이런 것들을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상수 부분은 카메라 기능을 정의한 문자열 상수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 문자열 상수와 메소드는요, 안에 있는 요 링크 있죠? 여기로 또 가보시면요, 예, 가보시면, 자꾸 안 열리냐? 자, 다시 열어보면요,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해서 서머리 요약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상수값 컨스탄트 해가지고 상수값들이 쭉 나열돼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요. 또 중반 넘어가기 전에 초반에 메소드에 관련된 것들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메소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개발자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발을 졸업한 이후에도 하실 수 없잖아요. 그쵸? 질문을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어떠한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자꾸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개발자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재를 자꾸 찾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지 마시고요. 이 해당 개발자 사이트에 가면 웬만한 언어들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각각 언어마다 해당 개발자 사이트에 예제부터 시작해서 사용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쪽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영어로 되어 있으면 이거 솔직히 한글로 번역하면 웬만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돼요. 번역하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거 없으면 영문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영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가 갖는 메소드와 상수가 있다, 상수값들이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카메라 초점 기능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초점 기능에 이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능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본, 여기 개발자 사이트에도 예제 샘플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클래스의 파라미터
안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 중에서 get supported focus mode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모드, 초점 모드를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모드를 받아내겠다. get 하겠다. 그러면요, 해당 지원 모드를 스트링으로 쭉 정의되어 있는 모드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내가 자동 포커스 되는 것에 대해 포커스 모드가 나 자동 포커스도 되고 수동 포커스 모드도 되고 특정 지점 촬영 클릭해서 그 지점 원 포커스도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스트링으로 리스트에 이 형태로 반환을 해준다. 그러면 리스트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 해당 리스트에 contains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괄호 사이에 문자열로 해당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괄호 사이에 문자열 포함 확인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수 볼게요. 포커스 모드는 중에서 자동 초점 모드를 본다면 카메라의 파라미터 객체에 정의된 문자열 상수 중에 카메라의 파라미터 밑에 포커스 모드 오토라는 상수가 정의되는데 얘 문자열을 이렇게 상수로 정의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set auto focus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제가 좀 만들었는데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기를 카메라의 파라미터 그리고 파람 M 카메라 객체에서 get 파라미터를 얻어내고요. 파라미터에 set focus 모드를 변경할 텐데 카메라의 파라미터에 포커스 모드 오토로 지정을 해서 나의 카메라 M 카메라의 set 파라미터 해서 이 파라미터를 세팅해주면 그때부터는 자동 초점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일단 set focus 모드를 가기 위해서는 해당 그러한 기능이 제공되는지를 확인도 미리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똑같은 거를 캡처했네요. 요거 좀 바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좀 이따가 코드 하고 바꿀게요. 코드 왜냐면 여기랑 제가 실수로 동일한 걸 두 개를 캡처했네요. 저는 일단 확인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메인 액티비티로 가봅시다. 또 파일 하는 부분 접어 놓을게요. 예, 콜백도 접어 놓을게요. 다 접어 놓읍시다. 예외 처리도 접고 싹 다 접어 놓겠습니다. 접어 놓고 아래쪽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프라이빗 타입에요. 카메라 기능이 지원되니 안되니, 즉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함수. 불린 타입에요. 체크 오토 포커스 펑션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불린 타입에 is ok 만들어서 처음에는 false를요 세팅할 거고요. return is ok를 반환하도록 코드를 좀 해놓을게요.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함수로 내가 오토포커스 기능을 가지고 있나, 내가 이 앱이 실행되는 기기에서 자동 초점 모드가 있나를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있다 없다를 대답해 줄 거니까. 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밑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넣을 거예요. 프라이빗에요. 요번에는 보이드로 하겠습니다. 뭐 분리는 상관없지만 set auto focus function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얘는 오토포커스를 세팅을 할 거예요. 강제로요. 근데 순서를 보면 언제 체크를 해보고 세팅을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기능 먼저 좀 구현 모습만 먼저 보여드리고요. 두 가지. 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기능이 있냐, true가 나오면은 그때 포커스를 세팅해라.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요. 우리 좀 올라와서요. 리준 부분으로 좀 가봅시다.
온 리즘 부분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리즘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서요, 실제로 이 포커스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쵸? 예. set autofocus 펑션 부분을 호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다가요, 카메라 객체를 얻어오고 난 뒤에 if 두 가지 함수 먼저 호출을 한번 해놓고, 자, 먼저 체크 autofocus 펑션이라고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있으면은 set autofocus 펑션을 호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토스트 띄워줄게요. 자동 초점 기능 미지원 기기라고 설명을 달고, 랭스 숏으로 해서 쇼하고 보여드리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동 초점 모드에 대한 것을 지정하도록 만들겠다. 네. 이 부분까지 넣었어요. 즉, 오토포커스가 있니? 오케이. 있으면 세팅해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능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해봐야겠죠. 체크하는 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요. 자, 네. 일단, 오토포커스 펑션부터 한번 가볼까요? 체크부터. 자, 펄스인데, 아까 말할 때 파라미터를 얻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카메라 클래스의 파라미터 객체 타입에 파랍스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카메라요. M 카메라에서 get 파라미터 이러면 카메라 객체의 파라미터 값을, 기능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 파람스를 통해서, 파람스 객체니까요, get supported focus mode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요, 얘를 호출해주면은, 그쵸, 리스트를 반환해준다 그랬죠? 그쵸?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반환해줍니다. 받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즉, 리스트고요, 제네릭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름을 포커스 모드라고 넣겠습니다. 자, 저 리스트 Alt 엔터에서 임포트 시켜 주시도록 하고요. 오류가 났던 거 여기 임포트 시켜주면 오류 해제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if 확인합니다. 포커스 모드 저 리스트 안에 contains 가지고 있니? 어떠한 상수값을? 카메라의 parameters 안에 포커스 모드 오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라면 포커스 모드 오토 기능이 이 목록으로 받았더니만 거기 안에 이 지원하는 모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이따를 is okay를 true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true가 반환될 겁니다. is okay를 true로 변경을 합니다. 좀 구분지어서 코드를 좀 보기 편하게 변경을 좀 할게요. 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포커스 모드를 바꾸는 데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3교시에 그렇다면 이 세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추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마치겠습니다.